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정혜용 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그리고 날렵하게 야심을 끼우는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혁신과 발전이 함께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총선 출마론에 불이 붙었는데, 자, 과연 총선에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쯤 나올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것인가? 아주 궁금하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가 쪽집게는 아닙니다만. 네. 지난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대구를 방문하셨을 때 네. 그때 상황을 보면 뭐 통상적인 장관 업무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뭐 지역을 좀 순방하고 스마일센터도 방문하고 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점검하는 회의인데 동대구역에서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대구역에서 사진을 찍자고 해도 제가 뭐 한 30년 가까이 정치인들을 옆에서 봤지만 3시간 동안 사진 찍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행사장 가도 1시간 정도 찍으면 뭐 엄청나게 찍는 건데 3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네. 사진 요청 응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의외다. 저는 뭐 총선을 위한 어떤 포석이라기보다는 저런 자세로 하니까 저렇게 많은 구름 인파들이 몰리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 정치권의 블루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야당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좀 간죽되고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행동이나 하는 장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니까 보수 중앙 언론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으로 다루고 있어요. 곧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소문이 있다는데 그거는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백그라운드로 있고 보수 정편이나 극우 유튜브에서 띄워지니까 지지도도 높지만 저는 한마디도 이분을 평가하면 온실 속의 화초다. 장관직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면 저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는 강인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잡초 비하할 의도는 없어요. 잡초와의 싸움이 있으면 이분은 금방 시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검증 들어가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보통 멘탈로는 못 견딘다 이래 생각해서 사상 누각이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정치인을 봐도 기차 타는 대기 시간 3시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찍는 모습들을 보면 네. 어떤 필드에 나가도 저분은 성공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저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거고 뭐 국회의원들하고 설전하는 거는 뭐 그건 보니까 저는 그때는 저분이 저렇게 너무 저렇게 나가시면 안 되는데 걱정도 했는데 이번 모습을 보니까 저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가지고 네. 대구에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출마는 대구로는 안 할 거다. 예. 출마는 하기는 할 것 같다. 예. 서울, 강남 당선 안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중진들을 험지로 가라고 해놓으면 자기는 또 따뜻한 아랫목 가겠다 하면 중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지 싶어요. 영어 대사처럼. 네가 가라 시베리아. 시베리아 중진 험지 얘기 나오니까 저희가 또 이뉴한 위원장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준비에 이제 보폭을 넓히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인 위원장이 환영한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장관이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뭐 지금 총선 역할론이 분분한데 아까 선대위 얘기도 하셨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뭐 국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한 장관이 우선 이제 국회 지금 일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장관 후임자 물색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 하면 시간은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뭐 어쨌든 1월 10일 그 D-90 이전에는 공무원이 사퇴를 해야 되니까 네. 그전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수도권 어디든 뭐 우리 강명구 위원장이 뭐 아주 강남을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표명을 하는데 뭐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당과 또 우리 여당이 또 그렇게 편협하게 틀을 짜지는 않을 겁니다. 시사인 기사에 보면 네. 10월 16일에서 18일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검찰 자체가 정치 권력을 잡았다. 이젠 권력이 신형 아니고 권력 자체가 되었다라는데 동의한다가 한 60% 넘고요. 검사 출신 후보가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반대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렇게 부각될수록 국민의힘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검찰당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회 권력까지 상남하겠다. 이런 결과가 되면 국힘은 사실상 해체해야 되는 수준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이력밖에 없잖아요. 현재 이 대통령 하시는 걸 국민들이 낱낱이 보고 있는데 또다시 검사 이력밖에 없는 사람이 부상된다. 저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치가로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통령 취임 이후에 1년 6개월 정도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버거워하는 국무위원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미 모든 수업을 마쳤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저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군요. 제가 볼 때 1년 반 법무부 장관을 한 게 아니고 1년 반 동안 검찰총장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검찰총장론까지 대두가 됐는데. 자,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장관이랑 이준석 전 대표랑 뭐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연대요? 전혀 결이 전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좀 안 맞고 이준석 대표는 뭐 며칠 전에도 지지자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있는 연락망 확보를 4만 명 이상 했다고 그러잖아요. 10만 명까지 갈 거다 이래 이야기했고 이분은 이준석 전 대표는 바깥에서 제가 말했는 저 바람 부는 들판에서 잡초처럼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시는 분이고 한동훈 장관은 뭐 말 그대로 온실 속에 계속 받쳐놔서 대결하면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엄대도 둘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정치적인 수사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제가 왜 오늘 계속 이준석 대표를 편들죠? 과연 누가 꽃을 피울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제 연말쯤 이제 한 장관 행보는 드러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고 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저희가 내일 직접 한번 들어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내놨거든요. 뭐 애초에 이건 민생 쪽이 아니었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일단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막 국민들이 가장 관심사는 국민의힘이 어떤 공천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김무성 전 대표의 이제 이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김 전 대표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천이 잘못되면 우리 편과 분열하게 돼서 결국 선거를 지게 되는 일이 허다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주 공정한 경선과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어차피 5대5 구도 아니냐. 우리 지지자 반 또 민주당 지지자 반이 이렇게 상존하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 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곧바로 패배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고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상향식 공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대두가 의제로 때문에. 거론은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략 공천이라기보다는 공정한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보면 이 위원장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열을 막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혁신위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 공천 원천 배제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러면 1, 2, 3호는 뭐냐? 국민들 생각이 거의 안 나요. 첫 번째는 생각나요. 이준석, 홍준표 징계 취소 이거는 나는데 두 번째가 국회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요까지 살짝 생각나고요. 3호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당선금 비례 청년 50% 공천,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구 선정 이런 건데 이런 거로 봐서도 이 혁신안은 좀 실효성이 힘들고 중진이나 친윤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가 대통령실 참모를 지칭하는 찐핵관이라고 요즘 또 유용한 말이 있는데요. 이분들 출마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대통령실 관계자 전략공천 원천 공사하기 위한 이런 안을 내놓았다 이런데 이거 이제 힘겨루기가 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혁신위가 이길까요? 대통령실이니까. 아, 친윤과 혁신위의 뭔가 갈등인가요? 그러니까 늘 저렇게 이제 이 대결 구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혁신위가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두기 위해서 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뭐 어떨 때는 김기현 대표랑도 갖다 붙였다가 어떨 때는 저 대통령실하고 갖다 붙였다가 자꾸 흔드는데 흔드는 이유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대통령실 이꼬르 김기현 대표이기 때문에요. 아, 일단 전략공천 원천 봉쇄 카드는 나와 있고요. 네. 지난주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탕신 행사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윤 대통령 대신에 축사를 낭독을 했거든요. 이걸 두고 지역에서 좀 말이 많았다고 하던데 들으신 바 있을까요? 이분 조남이 강명구 비서관이라서 저 우리 진주관각 구할구자 학렬이 같아서 예.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분이 김용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고 77년생이에요. 젊으신 분이고 안동대 출신이고 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도 했고 영등포 당협위원장도 하셨어요. 자세히 조사하셨네요. 예. 근데 영등포는 지금 누가 있느냐면 가을에 우리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계시고 또 80년대 스타 김민석 의원이 딱 있다 보니까 도저히 서울에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다시 대구로. 낙하산 타고 대구가 아니고 구미로 살짝 구미로, 대구 경북으로 안방으로 또 내려앉겠다는 거잖아요. 낙하산부들은 원래 적진 깊숙한데 힘든데 침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국힘 관계자들은 낙하산 타고 자꾸 따뜻한 아랫목으로 낙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연고가 있는 대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저 위원장님도 사실 연고가 저 호남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지금 이제 이 정치판에서는 연고가 대구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도 사실 험지 출마하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험지를 가려면 서울에 집도 없는데 어떻게 험지를 가냐. 아니 연고가 없는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오면 정치적 고향이래요. 무슨 고향이 그런 고향이 어디 있어요. 보수 진영들이 밀어주니까 우리 저 강명구 우리 비서관 문제를 하니까 이제 강민구 위원장하고 좀 헷갈려요, 그죠? 근데 강명구하고 강민구 비서관은 어쨌든 이제 이 정치계 입문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대통령 탄생하는데 상당히 또 이제 힘을 보태고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대신해서 박정희 탄신 행사, 대통령 탄신 행사에 축사를 대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지역사회가 술렁거릴 만한 정도의 어떤 이 대통령의 신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신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낙하산이냐 그렇게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이제 뭐 총선 점 해가지고 사퇴를 하고 공천 신청을 하고 우리가 뭐 상향식 공천 원천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당 지도부가 공관위가 받아들여지면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저는 그 이분법적 사고는 아니라고. 국힘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좀 뜨거운 이슈죠. 뭐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데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더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민 의원께서는 첫 정치를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하셨고 그 이후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자유선진당 그 당시 이회창 바람이 중정대에 엄청 불었어요. 그게 공천 못 받는 게 운이 잘 돼가지고 재선하시고 또다시 우리 민주당 3선으로 돌아오셔서 5선까지 하셨는데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카더라 통신이 아니겠느냐. 이분은 원래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보수주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극우 보수주의자로 자꾸 점철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은 중도 보수를 좀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직 없는데 희박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제가 대전에 가서 이제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이제 저희 혁신위원회가 같이 인 위원장도 함께 만나는 거죠. 토론을 하고 또 뭐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분은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끄는 그 민주당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우려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한번 정치혁신에 가서 관해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이상민 의원은 인지도가 좀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 관련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사인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여론조사 개요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해야 되면 저희 방송에서는 그걸 항상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사인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 동안 저희가 리서치를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결과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고 하고요. 표준 오차 범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표준 오차 95% 신뢰 수준이었다는 거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혜 경쟁의 결투는 표준 오차 95% 신뢰 수준 3.1로 해당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TK 경쟁의 결투 오늘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정혜영 혁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